네, 간제법에 의한 순수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있는데, 토지잔여법은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건물에 귀속하는 수익을 빼내서 토지만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이제 배분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하는법에서는 이제 잔여법이라는 개념으로 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산식을 보시면 사례의 총수익에서 사례의 총비용을 빼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동산의 순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건물의 귀속 순수익을 빼내서 사례의 토지 귀속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를 통해서 대상 토지 귀속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토지 잔여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다시 이제 토지의 환원이율로 환원을 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건물 잔여법은 이제 토지와 반대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토지의 귀속 순수익을 빼내면 이게 건물의 귀속 순수익이 되고, 다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제 대상 건물의 귀속 순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건물의 환원이율로 환원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아닌 이제 건물의 가치가 나오는 그 방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순영업 소득을 구별할 수 있다는 아까 전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사례 총수익에서 사례 총 비용을 빼내면 복합부동산 사례 순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환원이율로 환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이 대상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사례에서 대상으로 가져오는.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환원이율로 환원을 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실질임료, 그 다음에 지불임료, 순임료. 그래서 수익하는법이 적용된 연간 순수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매월 지불하는 임료, 지불임료,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 운용 이율은 연 2%,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가 2천만 원인데 이 중에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임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전통적인 순수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부분이니까 요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운용이익에다가 연간 지불임료를 더해서 실질임료를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보증금 운용이율은 아까 2%라고 했었고 보증금은 2억. 그래서 보증금 운용이익은 400만 원. 그다음에 연간 지불임료는 월 200씩 가니까 12달 12개월 하면 2,400. 그래서 실질임료는 2,800만 원이 되겠다. 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불임료는 2,400만 원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임료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내는 거니까 2,800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이 이제 순임료가 되는 것이죠. 자, 수익하는법에 적용할 연간 순수익은 우리가 이제 이 2천만 원 안에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을 할 때에는 이 비용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을 다시 800에 더해서 1,300만 원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연간 순수익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론이. 하지만 지금은 곧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론을 곧바로 적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미국의 자본이 또는 외국의 자본이, 서양 자본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적용하는 이러한 순영업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곧바로 이런 지금 순영업 소득의 추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이 가능 조소득, Potential Gross Income, 즉 PGI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발생되는 수익, 이게 원천, 총 수익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 총 수익의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론 100%가 다 임대가 되어서 다 공실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찰 공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대 관계가 맺어지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그 공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마찰 공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임대인과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맺게 되는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기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100%가 우리가 임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략 한 5% 정도는 공시를 적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100%가 임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실 및 불량부채, 베이컨시 앤 컬렉션 로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적어도 일부는, 꼭 5%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운영함으로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어떤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대되는 소득이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입이 되게 큽니다. 주차장 수입이 되게 크고,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도 있지만 그 세탁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그 자판기, 자동 판매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이제 뭐 임대료를 주거나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기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주차장 수입의 내용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산식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산식이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그 가능 조소득에서 공시손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여기서 유효 조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설명을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효조소득으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Effective Gross Income이라고 하는 유효조소득의 개념이 되죠. 자, 2단계까지는 이 토지와 건물, 즉 오피스 빌딩이 발생하는 총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지 여기서는 공실과 불량 부채 부분만 공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총수익을 발생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예컨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사용료, 즉 뭐 수도, 전기, 뭐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정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 경비가 있습니다. 변동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체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영업경비 항목에 이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유리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변기가 뭐 깨지거나 또는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고리가 뭐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형광등이 이제 뭐 등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의 유용성, 능률을 위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대체 충당금이라는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즉 고정경비, 가변경비, 대체 충당금을 공제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았지만 이 영업경비 안에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의 항목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고정비, 가변경비,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까 유리나 변기나 형광등이나 이런 부분은 감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교환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여기 영업경비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산출이 되는데, 요 단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환원이율로 환원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순영업소득도 보시면 앞서서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는 개념에서 간접법에서 토지자녀법과 건물자녀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단계에서는 아직은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요 밑에 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우리가 이제 보통 토지와 건물을 살 때, 매입을 할 때 자기 자본 부분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래서 부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원금하고 이자를 매년 연간치의 부분을 빼내면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세전 현금 흐름, 비포 텍스 캐시플로우 해가지고 BTCF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소득세를 공제를 하면 세후 현금 수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fter Tax Cash Flow에서 ATCF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세전,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자기 거냐 타인 거냐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토지냐 건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공제가 되면 이제 요거는 자기 자본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단지 세금을 냈냐 안 냈냐의 그 개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 순영업 소득의 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놓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 운용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가능 조소득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즉 보증금이 얼마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증금 운용 이율, 즉 연간 운용 이율이 곱해져 가면 우리가 연간 개념의 보증금 운용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월 임대료로 하는 것은 연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12달을 곱해서 연간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고, 자, 관리비도 우리가 월 관리비에다가 12를 곱해서 연간 관리비의 개념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은 1년이라고 하는 연간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제환원법에서의 1년 개념이 아니라 연단위 개념으로 우리가 그 키 맞추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자, 근데 이 관리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의문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순수하게 비용 개념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연간 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이 오피스 빌딩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 즉 고정비, 그 다음에 가변경비, 그 다음에 대체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순수한 개념이면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이러한 순수한 실리비 외에 더 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자, 그래서 연간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이 가능 조소득으로 포함되는 이유는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 조소득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가능 조소득의 구성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실 및 불량 부채, 베이컨시 앤 컬렉션 로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주된 부분이 주차장 수입으로 우리나라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서 이 부분이 유효 조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관련된 부분이 고정경비, 가변경비, 대체충당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오피스 빌딩을 평가를 하게 되는 감정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 실제 고정비, 가변경비, 대체충당금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서 구했던 연간 관리비의 몇 퍼센트, 60에서 70%를 적용을 하시면 영업경비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산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방법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자, 요 세 가지 부분과 주차장 수입, 그 다음에 이 연간 관리비 60 내지 70%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이 부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빌딩의 연 면적이 나와 있고, 자, 임대 가능 면적은 연 면적의 60%. 자, 그래서
3,000제곱미터만 임대가 나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는 이제 연간 개념으로 나왔었죠. 자, 50만 원이고, 자, 고정경비가 연 4억 원, 가변경비는 EGI의 30%, 공실 및 불량부채는 PGI의 10%,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2억 원, 영업소득세는 NOI의 10% 이렇게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서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조소득의 개념 보시죠. PGI는 어떻게 나오느냐? 5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고 그 중에 임대 가능 부분 있죠. 임대 가능 면적이 연면적이 60%니까 이 부분에다가 50만 원을 곱하게 되면 15억이 우리가 얘기하는 PGI가 되겠고, 자, 공실 및 불량부채에 관련된 부분은 이 10%라고 했죠. 10%. 자, 그래서 이거의 10%인 1억 5천이 되고, 자, EGI는 이 15억에서 1억 5천을 빼내면 13억 5천이 유효 총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경비를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나오는 게 이제 고정, 가변, 대체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에서는 대체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고정경비가 연 4억이라고 했죠. 연 4억. 그 다음에 가변경비는 EGI의 30%라고 했으니까 13억 5천에 30%인 4억 5백이 가변경비고, 이 영업경비는 여기 지금 대체 충당금이 빠져 있지만 이 두 개의 항목을 더해서 8억 5백이 영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I는 아까 EGI에서 EGI 13억 5천에서 8억 5백을 공제한 5억 4,500이 NOI의 산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뎁 서비스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2억을 빼내면 세 전 현금 수지가 되면서 3억 4,500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해 내면 이게 이제 5억 4,500의 10%에 해당하는 5,450만 원을 이 3억 4,500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050만 원이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고,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산식은 유효 조소득 EGI 분의 그래서 영업 경비 5E 해서 영업 경비 비용에서 5ER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ER 하면은 NOI가 나오겠죠. NOI 비율. 자, 그래서 13억 5천분의 8억 5백을 하면 약 59.6%가 영업 경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보는 부분이 이제 NOI를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 산식을 말씀드렸고, 이제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환원이율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주로 시장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시장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구하긴 하지만 부동산의 다수 사례로부터 거래 가격과 순수익, 즉 NOI를 추출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이 시장 추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삼각 전이나 삼각 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삼각 전, 삼각 후에 관련된 부분을 구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다 하는 부분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장의 질적 비교법. 이거는 이제 그 사례를 구할 때 예상 수익의 확실성, 예측 건물의 신뢰성, 경비 비율,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점을 부여해서 이
도출된 비교치를 적용하여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또 삼각후 환원이율이 나오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개념치 마시고 삼각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삼각률을 더해주면 삼각전 환원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소득 승수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효 조소득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OER EGI 분의 OE 했을 때 나왔던 OER 이 부분을 가지고서 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EGIM을 가지고서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산식은 이 거래 사례 가격분의 NOI를 구해내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인데 EGI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 자, 그래서 뭐냐면 EGIM이라고 하는 거는 자, 거래 금액을 EGI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EGI의 몇 배가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몇 배.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이 풀었으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EGI. 자, 그래서 요 식이 되고 자, 그래서 EGI가 우리가 얘기했던 Effective Gross Income 유효 조소득이죠.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 즉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요 과정은 이 영업 경비 비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빼서 이제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 순영업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순영업 소득이.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결국 이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조소득 승수법의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에 보았던 영업 경비 비율, 그래서 1 그러니까 OER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 경비를 EGI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EGIM은 자, 거래 금액을 EGI로 나누면서 요 EGI를 공통으로 찾아내면서 이 OE와 그 영업 경비 비율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거래 금액분의 NOI가 된다. 그래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무위험률, 즉 국공채나 지방채 이런 안전한 그 이율에다가 위험률, 자,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정성과 관련된 이런 위험률을 이제 더해서 환원 이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을 가중평균해가지고 자본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 즉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나눠지는데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고 금융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으로 그 투자 결합법에 관련된 가중평균치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가격 구성비에다가 토지의 환원이율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건물의 가격 구성비에다가 건물의 환원이율을 곱해서 종합 환원이율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결합법에서 한번 보시면 자, 이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결국 2억 5천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상각 후 환원율, 그 다음에 건물의 잔존 내역는 수가 있는데, 자, 토지의 환원율에다가 토지의 가격 구성비, 즉 2억 5천분의 1억은 토지의 가격 구성비고, 그 다음에 2억 5천분의 1억 5천은 건물의 가격 구성비죠. 자, 이 구성 비율을 그러면 토지의 환원이율에다가 건물하고 토지의 가치를 더한 부분 2억 5천분의 1억을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상각 후 환원이율이기 때문에 그 상각률을 이제 우리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0.12에다가 45분의 1을 더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각 전 환원이율로 만들어서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에다 곱해서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12.5% 약 0.125가 이 부동산의 환원이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지분 비율, 전체 가치분의 자기 에쿼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을 곱하는 법, 그 다음에 LTV, 론투밸류 레이시오죠. 전체 가치 중에서 얼마를 빌렸느냐, 대출 비율이죠. 이 부분을 저당 이자율을 곱하는 로스의 환원율이 있는가 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는 카즈딘의 환원율이 있다 해서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의 가격 구성비가 3대 7이고 자본 수익률이 10%, 건물의 자본 회수율이 0.03일 때 종합 환원율은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의 가치 구성비에다가 이 자본 수익률을 곱하는 것이고, 토지는 자본의 회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접 0.1, 그 10%를 곱하면 되는 거고, 건물은 자본의 회수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에다가 3%를 더해서 0.13, 13%를 0.7에 곱해서 12.1%로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에루드법과 부채 감당률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시면서 설명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제 종합환원이율, 저당환원이율, 지분환원이율, 저당비율을 산정하라고 이제 예시가 나왔는데, 자, 연간 순수익, 자, NOI가 1억이고 현금 투자액이 3억입니다. 3억. 자, 근데 이 부동산을 10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본 3억, 그 다음에 타인 자본 7억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순수익이 연간 1억이고 저당 지불액이 연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환원이율은 10억 전체 자기 자본 3억, 타인 자본 7억 해서 10억분의 1억 하면 종합 환원이율은 0.1, 즉 10%가 되는 것이고, 저당 환원이율은 우리가 빌린 금액이 7억이고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이 연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7.1%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분 환원이율은 자기 자본분의 자기
순수익, 연간 순수익에서 저당 지불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되기 때문에 16.7%가 되는 것이고, LTV는 자, 10억 분에 7억을 빌렸기 때문에 70%를 우리가 빌린, 그러니까 77억을 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환원 방법은 직접 환원법과 수익 환원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자, 그래서 소득 환원법과 자녀 환원법으로 나눠지고, 저당 지분 환원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을 회수한다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는 자본 회수가 필요 없죠. 자, 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 금액을 나중에 멸실되었을 때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회수하는 방법이 직선적인 걸로 하는 거냐, 상환기금법을 하느냐, 연금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이다. 자본을 회수하는 그 개념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